반도체는 바닥이지만 여기서 출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싸게 들어온다.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도체주는 사지 마세요. 모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예, 시장은 2차 전지가 여전히 주도주인데 계속 주도주일까? 네, 차기 주도주는 무엇일까? 그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주식은 지금이 바닥입니까? 네, 바닥입니다. 하지만 네, 네. 바닥에서 언제 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닥인 것 같은데 네. 예, 그게 바닥에 딱 점을 찍고 올라오는 건 아닐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예, 네. 이 바닥은 네. 반도체의 바닥은 이 바닥은 네. 이 바닥은 네. 네, 좀 이재용 회장님도 잘 모르는 바닥입니다. 예. 네, 즉 메이커들도 몰라요. 예. 이게 지금 여기가 바닥일지 아니면 좀 한 3개월 뒤가 사실은 지나고 와서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도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우리 옛날처럼 뭐 바닥 지나서 뭐 지하실 나오고 그죠? 네. 지나고 나서 사실 바닥은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우도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상 반도체 부분 적자나기 시작하고 대규모 적자 거기다 재고 이만큼 쌓였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사이클 관련된 종목들 네. 경기를 떠나서 업황의 사이클을 타는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한국 어떤 주식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 사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저희 삼성전자가 지난 벌써 2년 전에 주가는 뭐 9만 원 갔다가 살짝 내려오면서도 네, 뭐 돈 잘 번다, 10만 전자 간다 그럴 때가 사실은 그렇죠. 네, 살 때가 아니에요.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근데 왜 있어요. 살 때가 아닌데 그때 다 사라고 그랬지 정말 지나고 단타. 보니까. 네? 단타. 삼성전자 단타. 그러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대표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 네. 시장이 그랬잖아요. 그죠? 네. 저도 지나고 보게 되면 그냥 거기 혹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냥 넘어가야 되네요. 네, 네. 네. 근데 이 결국에는 그러면 그때는 실수했다. 그럼 만약에 그때 산 거 아직 물려 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그럼 여기서 더 살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네. 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기다리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면 적어도 그때 비싼 걸 지금 싸게 사서 중과를 시킨 좀 어려운 말로는 중과. 네. 싸게 좀 타기. 예. 타기. 타기. 예. 네. 모터링. 네. 예. 그래서 물타기. 모터링, 네. 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재고가 뭐 지금까지 쌓여 있는 보통 한 20주 쪽에서 뭐 50주까지 뭐 이렇게 예. 20주, 22주 정도까지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와 부담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재고 빠지는 것도 순식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뭐 앞에 전방산업 업체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쪽에 들어갔던 또 이 모바일 디램 쪽 그리고 또 서버용 쪽 그리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AI 쪽에 엔비디아가 끌고 가고 있는 패키징 쪽 이런 쪽을 보게 되면 뭐가 뭔진 앞설진 모르겠지만 서버 쪽이나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돈 되는 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생각보다 또 지금 기존에 만들었던 D램이 아니라 이거는 또 HBM3라고 하는 좀 고단층에 나오는 고효율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이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질 때 서버용 쪽으로 들어갈 때까지 놔두고 여기서 또 새롭게 영역을 창출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이제 뭐 AI에 쓰는 반도체 이런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의외로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게 단순하게 지금 기존의 서버용 D램 또 모바일용 D램 뭐 PC용 D램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새로운 섹터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시장이 변신할 수도 있는데 너무 한쪽에만 또 매몰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아마 또 서버용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다 그냥 이거 언제 얘네들이 다시 투자할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금리가 거의 이제 또 뭐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뭐 물론 금리는 아직 높지만 그래도 투자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게 되면 다시 발주가 나오겠죠. 게다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중국 쪽입니다.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공동부유 외치기 시작했던 시진핑 황제, 죄송합니다. 예, 시진핑 주석님께서 네. 네, 지금 약간 풀어주려고 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텐센트부터 여러 가지 우리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 투자나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중국 쪽에서도 이런 인터넷 기업들 서버 늘리는 변화가 나온다.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보다 보니까 위축이 많이 돼 있는데
반대로 살짝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또 하나 변할 수 있는 일도 많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에서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잘 버티긴 하지만 먼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은 전공정 업체들. 그러니까 즉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변화가 됐었을 때 먼저 과거부터도 먼저 반응을 했던 종목들의 흐름들이 약간 또 소부장 쪽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후공정 쪽도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용인에 300조 가까이 돈을 쏟아붓고 파운드리를 키우겠다. 파운드리를 키우게 되면 당연히 후공정도 따라서 분업해서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 변화들도 네. 같이 나온다.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좀 붙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보니까 기관들도 사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하게 되면 오히려 뭐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건데, 그죠? 맞습니다. 그래, 그게 바닥이지 않아라고 신호가 나오게 되면 네. 예,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거기다 펼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외국인들 기관이 이렇게 땡긴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가면 지수는 좀 더 사실은 오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언뜻 그죠? 네. 2,400 중반대로 2,500도 한번 그것도 사실 좋은 장은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만약에 네. 삼성전자가 업황의 바닥을 찍었다. 음. 그러면은 저희는 지수가 뭐 2,500 문제가 아닙니다. 네. 삼성전자가 날개를 달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수가 뭐 2,700 막 이런 식으로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반도체 쪽에 집중이 또 확 되는 현상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는 반도체만 네, 갑니다. 네.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반도체 얘기를 할 때 이재용 회장보다는 소 부장님을 더 관심 있잖아요. 이 회장보다는 소 부장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원래는 사실은 그 후공정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미세공정이나 그죠? 네. 그 특별히 그 비메모리 이런 것 쪽은 맞습니다. 미세공정이 중요하다. 네. 그랬는데 또 이제 AI 나오면서 이제 설계나 이런 쪽이 좀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네. 지금 또 전공정 얘기를 먼저 하셨거든요. 네, 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움직이면 다 움직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지금 트렌드에 맞는다라고 네.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얘기하는 디자인하우스 쪽입니다. 네. 디자인하우스가 뭐냐면은 디자인하우스가 회사 이름은 아니죠. 네, 되게 좀 트렌디하게 생겼죠. 네. 근데 중요한 게 회사가 네. 파운드리 쪽에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네. 라고 하고 설계하고 설계해주고. 로직 작업 주는 회사. 네. 이런 회사들이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많이 보는데 앞으로 이런 파운드리가 클수록 이거 삼성에 맡기려고 하는데 삼성 쪽에서 그러겠죠. 우리 여기 협력사입니다. 여기서 설계 맡겨주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앞으로 커질 섹터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상장되고 가장 먼저 부각을 많이 받았던 업체 중에 하나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렇죠. 이쪽이 벌써 이만큼 올라갔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게 부각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삼성전자 협력업체 쪽에서 코아시아 이런 종목도 계속 위쪽으로 붙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비슷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거의 AD 테크놀로지? 그렇죠. 네, 네. 이런 회사들도 계속 또 부각을 받고 있죠. 비슷한 영역 쪽에서. 그래서 이런 쪽은 여전히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는 거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앞서 전공정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제 전공정 얘기는 대표주자 뭐 테스나 뭐 원익그룹 쪽에서도 많이 얘기 나오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보통은 이게 바닥을 찍어서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축 쳐졌다가 재차 두 번째 갈 때 강하게 움직일 거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닥이 찍었던 전초전에 신호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업황이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전공정 회사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매출이 0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서 받는 물량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주가는 안 빠지고 턴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런 테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난번 월봉으로 보게 되면 거의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업황의 사이클 올 때마다 이렇게 큰 진폭을 갖고 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의 초입 정도의 베팅이 누가 들어왔다고 보는데 그때도 베팅이 잠깐 들어왔다가 두 번째 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면서 올라간 거에 따라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쪽이고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후공정 쪽에서 요즘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게 뭐 패키징 테스트 업체 중에 뭐 SFA 반도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거의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적자죠. 적자에서 좀 변화되는 요인들 요거 본다고 하게 되면 손이 그렇게 또 세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DB 하이텍 계열 쪽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쪽은 지금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뭐 이것
물적 분할이죠.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말은 많은데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쪽은 이쪽에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DDI 쪽입니다. 지금 어차피 삼성이 8.7세대 OLED 쪽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OLED 끌고 갈 거야 라고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면 OLED 쪽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는 이 DDI라고 그러죠. 구동 칩들에 대한 부각이 커질 수가 있을 거고 그럼 그쪽에 DBI 택이 하는 흐름들도 좀 영향을 같이 끼치면서 좀 더 레벨업 시키지 않을까라는 쪽과 함께 DDI 하게 되면 또 LX 세미콘 아니에요? 그거 치려고요 지금. 네. LX 세미콘이죠. 네. 이쪽 회사도 그래? 그럼 우리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네. DDI 구동칩. 네네. 네, 맞아요. 네, 그쪽에 대한 변화가 또 서서히 다가오는 거고. 음. 그래서 같은 쪽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디스플레이 쪽의 변화가 조금 더 먼저 오지 않을까. 디스플레이 관련된 칩 쪽이 더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걸 통해서 국산화하는 업체들은 주목을 받고 사실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일본과의 이제 관계가 최근에 해소되면서 이게 호재일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애써 사실은 기술력을 키워왔던 업체들에게는 다시 일본 제품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죠? 아무래도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을 넘어서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어렵다 이런 그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사이에 한 2년 반, 한 2년 넘게 네.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이제 또 이런 정책적인 변수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타격을 받는구나. 그래서 업체들도 다 육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 수출 규제가 풀리고 또 일본 업체들이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그럼 예전처럼 100% 그쪽으로 수입했던 거 그대로 100%다 수입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공급처 다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뀌게 되면 모르니까 너네 계속 지금 준비해 오던 거 이제 지금 시범 양산 들어오는 것도 있죠. 그럼 이거 일단 줘봐 써볼게라고 하는 이쪽 라인들을 유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일본 것들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예전에 썼던 것만큼 100%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70 정도만 들어오고 새로운 신규 라인 쪽에서 들어오는 거 한 30 정도 쓰고 하게 되면 지금 이쪽 업체 국산화 시킨 업체 같은 경우는 제로에서 기술 개발해 가지고 없던 거에서 30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쪽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일본 업체들도 2년 동안 쫄쫄 굶고 있다가 이제 한 70이라도 나오니까 좋겠다라고 바라보는데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게 되면 점점 국산화 쪽을 더 끌어올리고 이쪽을 좀 줄이려고 하겠죠. 50대 50 정도로 맞춰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저희 이번에 국산화로 시도했던 소부장 업체들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반도체는 바닥인가 바닥을 지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했는데요. 예. 반도체는 바닥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점 정리 좀 부탁합니다. 한 1분 정도. 반도체는 바닥인가 요점 정리 바닥이다.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요. 네. 한 30초나 1분 정도 엑기스만.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바닥이지만 바닥이라고 해서 지금 네. 여기서 출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싸게 들어온다. 그러면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도체주는 사지 마세요. 매수하지 마세요. 모으는 겁니다. 네, 사지 않고 빠졌을 때마다 이런 업황 바닥 때 조금씩 모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때 모으려고 봤더니 주가가 여기까지 가 있네. 그러면 내 계좌는 벌써 불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탄력들 받아가기 시작하면서 움직임 나왔을 때는 이래서 바닥을 탈피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사이클도 한번 겪고 나시게 되면 한국의 사이클의 업종들을 되게 좀 접근하실 때 상당히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그럼 이제 안 좋은 것만 찾았다는 뜻입니다. 업황도 석유화학 저것 엉망이라서 적자가 크게 나오는데 한번 사볼까? 승전보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의 어록에 오늘 또 하나 옮길 얘기가 또 나왔네요. 반도체 주식은 사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다. 옛날에 그 서울시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죠? 네. 사는 곳이다. 네. 사다가 사자가 되겠네요. 반도체 주식은 사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다. collecting, not buy, but collecting. 영어를 많이 어제 외국 영화 보고 오셨습니까? 혀가 안 돌아갑니다. 예,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들 정리해봤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